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윤성 FNC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 단단하게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또 앞선 리뷰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필승!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또 많이 궁금하시죠? 하지만 또 리뷰하면서 얘기 드린 후에 필승 종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펜트론. 아주 저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몇 가지 반도체 중에 하나 종목이죠. 뭐 이런 상승 보였다가도 조정 보이다가도 다시 재상승 보인다. 제가 펜트론도 어떻게 매매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 드렸나요? 이것도 추세선 하나 쭉 그어보면 이런 상승 추세, 물론 조금만 더 위에 뭐 이렇게 그어보면 추세선 깼나요? 추세선 깼나요? 추세선 깨고 바로 올려주죠. 추세선 깨고 바로 올려주죠. 추세선하고 멀어졌네요. 매도 다시 이거 계속 이렇게 설명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승 또 보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거래량 보고 신규 상장분데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매집이 들어간 것이다. 즉 이런 부분에서도 거래량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나요? 유통 주식수 넘어갔네. 손바뀜이 일어났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거래량 확 줄이면서 계속 유지하네. 이런 부분들 파악할 수 있고 공부해보면 다 알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런 부분들도 앞에 라곤기법 제가 적용하면 된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상승 앞에 이런 내용 그어서 올라가면 거래량 보고 매수. 이런 부분들도 브라보라곤, 찰리라곤, 델타라곤 여기에 맞춰서 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수익률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펜트론. 앞으로 제가 반도체 얘기할 때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음 ISC도 이런 부분에서 흔히 도지형 나오면 불안해 하시죠. 도지 나왔어 이러면 꺾이고 불안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유지하면 이런 상승 나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ISC가 어떤 종목인가? 어떤 것에 주목을 받아서 지금 왜 상승이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뜬다. 이수페타시스 왜 떠요? 엔비디아 뜨니까 이수페타시스 따라간다. 거기에 PCB, DDR5 이런 부분들 주목해보면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상승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왜 올라가고 거기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얘기 드리니까 반도체 쌤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고요. 이수페타시스, ISC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도지형 나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십자가형 나왔다고 해서 겁먹을 거 없다. 그런 다음에 이런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평선 근처에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뭐에 걱정합니까? 게다가 이런 상승에서 여기 위에서 뭐라고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승 보였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나요?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라곤기법에 있다. 역사상 신고가에서는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 얘기 드렸고요.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끌고 간다. 끝까지 끌고 간다. 언제까지? 세 가지 제가 얘기 드렸죠. 거래량이 터질 때, 거래량 터지는 기준이 뭐라고요?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즉 완전한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그날 정리. 거기보다 조금 모자라다? 이러면 하루 정도 더 여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손바뀜이 새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새로 진입한 사람들이 상방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하방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추후 판단이 필요한데 그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불안할 때는 매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사상 신고가에서는 이 지표, 기준이 되는 그 종목, 그 대장주가 꺾이면 매도.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 자체의 경영진이라든지 회사에 화재가 난다든지 회사 자체에 큰 문제가 나왔다. 이런 매도.
제가 이렇게 아예 세 가지 콕 집어서 계속 얘기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없으니까 계속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는 유통주식수 이상 넘어간 거고요. 이만큼 나왔느냐? 이만큼이 유통주식수에 조금 모자라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만큼 나왔고요. 그럼 우선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락온기법에 나온 역사적 신고가 매매,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고 매매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또 보고 추후에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세 자릿수 여기 수익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몰라. 역사적 신고가 매매법이고 몰라. 락온기법 몰라. 그러면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전적으로 운에 맡기는 겁니다. 운에 맡기지 말고 락온기법 배워보고 역사적 신고가 매매법 배워보면 이런 부분들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 실력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우선 여기 매도. 왜? 이걸 따져봤더니 조금 유통주식수보단 조금 모자라네. 하지만 여기까지 봤어. 여기 매도.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지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차후 대응. 이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여기서도 가져가는 거고 이후에 더 큰 것도 가져가는 거죠. 물론 묻어놓고 끝까지 간다.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가지고 끝까지 성공하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물론 3% 정도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 비율이 3에서 5% 정도입니다. 특히나 개인은요. 본인이 3%에서 5% 안에 들어서 나는 공부도 그 정도 했어. 다스카이 갔어. 어쨌어. 이렇게 다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락온기법 조금만 공부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 같이 하시고 함께 이런 수익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스템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1차적으로 다 매도했지만 저스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장비주로도 잡혀있지만 우선 기본은 반도체 장비주죠. 이런 흐름들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락온기법 공부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락온기법의 추세선 어떻게 그런 것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이런 상승률 충분히 누릴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필승 종목 윤성 FNC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부터 먼저 볼 텐데요. 이기자 포인트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기자 포인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익, 기대감, 자리. 이기자 포인트 첫 번째 이익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윤성 FNC는 2차 전지에 필요한 액체 원재료를 혼합하는 이 믹싱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믹싱 장비, 그냥 섞는 거 아니야. 그냥 대충 섞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런 하이니켈이라든지 지금 연구되는 하이망간 아니면 중국에서 하는 나트륨 기반 이런 2차 전지 솔직히 그런 기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니켈, 하이망간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이런 믹싱 장비의 중요성 더욱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성 FNC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이제 이익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 나오면 바로 제가 노란톡방 통해서 얘기 바로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기대감 볼 텐데요. 이기자 포인트 두 번째, 기대감. 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믹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왜냐? 이런 부분에서 공정 캐펙스 내 비중 자체가 5%에서 2배 이상 11%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나온 하이니켈계로 갈수록 균일하게 섞는 이런 믹싱 시스템이 계속 중요성이 올라간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믹싱을 잘못하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리튬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알칼리 금속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것 자체가 기술력을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배터리 스펙에 맞춤식 설계가 필요하다. 자, 이제 하나 맞춤 설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윤성 FNC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 증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모든 분들 투자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걸 겁니다. 뭐 이런 내용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리 보겠습니다. 자리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 드렸을 때도 조정 나올 때 조정폭을 보고 이게 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죠. 자, 이런 상승 나온 2차 전지 한 이만큼은 떨어졌어야 했을 텐데 얘는 조정폭이 이거고 기간 조정만 하고 다시 이런 상승 보이네. 앞에 산을 넘어섰네. 지금 역사상 신고가네. 역사상 신고가니까 불안하시다고요. 그런데 역사상 신고가를 터뜨릴 때 한마디로 넘어설 때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줄고 올라가네. 이런 부분들 다음 하나 보시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제가 코스모 그룹이 수직 계열화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주목받는다고 얘기 드렸죠. 자, 마찬가지 그림 보이시죠? 2차 전지주 상승 오케이. 그런데 이만큼 떨어졌어야 했는데 유지하네. 상승 보이네. 더 올라가네. 앞에 윤성 FNC 이 주가 차트하고 코스모 신소재 이 주가 차트 어떻게 보이시나요? 원래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야지. 조정 폭이가 이렇게 작다. 이런 종목들이 찐 2차 전지 주식이라는 겁니다. 윤성 FNC도 지금 거래량 실리면서 이렇게 앞에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 뚫어주는 이 찰리라고는 물론 이쯤에서 잡았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매매법 어떻게 들어가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너무 높이 잘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면서 하락이 나오거나 이렇게 상승이 나오거나 하면 이때는 탈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델타라곤 잡으면 된다. 라곤 기법의 델타라곤 구간이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얘기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